자,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세법에 이런 세금들이 있다 종목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세법이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범위를 좀 정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타이틀이요, 부동산 세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법을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법률 배웁니다. 법률. 세법도 법이에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서 세금을 과세권자가 막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게 뭐냐? 법률 배우는 거예요, 법률. 그럼 우리 세법 16문제 나옵니다. 기출문제가. 출제문제가 16문제인데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놓고는 다 이론이에요. 법률 물어봐요, 법률. 한 문제는 뭐다?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그러면 법률 배우는 거지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실제 계산 문제는 우리 출제 문제가 하나입니다. 26회 때 하나, 25회 때 하나, 매년 한 문제 냈어요. 나머지는 뭐냐? 법률 이론 문제 냅니다. 다음 문제요. 세율이 틀린 거 골라라. 납세 의무자 설명 중 뭐를 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세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우, 세법 시간에 맨날 세금 계산하는구나. 아, 이 머리 아파. 계산 문제. 오히려 세금 계산 안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를 많이 내요. 세법에서는요. 법률 배우는 거예요, 법률.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 몇 조, 소득세법 몇 조,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물론 세법 시간에 숫자는 나와요. 뭐냐? 세율 때문에. 몇 프로 내느냐? 10%냐? 5%냐? 3%냐? 이런 거는 숫자는 나와도 세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율.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세법, 법률 배우는 겁니다. 자, 부동산 세법은요,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이 각각 가난에 따라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취득할 때 어떤 세금 내느냐, 보유할 때 어떤 세금 내느냐, 양도할 때 어떤 세금 내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세법을요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세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과세권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앞으로 조세를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다? 국세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는 게 다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이외에는 조세를 함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느냐? 국가의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재원이 있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를 부과해요.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 쓰고 지자체에서 예산 쓰는 게 다 뭐냐? 세금 갖고 쓰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세금이 거쳐야지만 그 세금 갖고 국방에도 쓰고 치안에도 쓰고 사회기반에서도 쓰고 요즘에는 복지 혜택도 주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세금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쓰는 세금과 지자체가 운영하기 위한 세금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세,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지방세는 세금 종류만 몇 가지냐? 11개예요. 11개 세목으로 되어 있어요. 국세는요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총 25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 11개, 국세 14개, 조세 25개. 그래서 총 25개는 전체가 25개예요. 그럼 25개 다 배우냐? 아니죠. 우리는 일부만 배웁니다. 일부. 자, 몇 가지? 5가지만 배울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3가지 배울 거예요. 첫째, 부동산 취득했다. 어떤 세금? 취득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취득세 준비해야 돼요. 취득하면. 취득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다. 왜 취득세 낸 적이 없죠, 그럼? 난 30년 만에 한 번 집장만 했다. 그럼 그때는 취득세 한 번 내는 거죠. 이렇게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취득세 웬만하면 다 합니다.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들이 뭔가 사야지 내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한다. 모처럼 만에 5년 만에 한 번 자동차 취득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상가 건물 취득했다. 땅을 취득했다. 아니면 집장만 했다. 이러면 그때 내는 게 취득세예요. 취득세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많이. 자꾸 내고 싶어요. 왜? 자꾸 뭔가 취득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취득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하네요. 은행 갑니다. 은행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돈 대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은행이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 갖고 오라, 담보.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담보물이 있어야지 담보물 두고 거기다가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거기다가 뭔가 기록을 남겨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에다가 뭔가 기록을 등기부등본에다 표시를 해요. 뭐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등기를 내야 돼요. 등기하려면 기록을 남기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무슨 세금? 등록세. 그걸 우리는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자,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건데 등록은 등록세하고요. 면허는 면허세인데 두 가지가 통합돼서 현재는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대신 우리 면허세는 안 배우고요. 등록세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 그러면 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만 배우고 면허에 따른 등록 면허세는 안 배워요. 시험법인은 등록과 관계 있는 거 배울 거예요. 등록과. 면허세는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교재 나올 때 등록 면허세 타이틀은 요걸 쓰는데 실제는 등록에 대한 것만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할 때 한 번 취득세, 등기 등록 원했을 때 한 번 등록 면허세. 나는 뭐 저당 은행에 대출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등기를 안 하니까 등록 면허세 낼 이유가 없죠.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데 등기를 안 하면 등록 면허세 낼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근저당권 설정한 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았어요. 그럼 은행 가서 당당하게 뭐 해달라고 그래요? 저당권 말소해달라. 그럼 말소하면 말소 등기 또 해야 돼요. 그때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설정하고 말소하면 등록면허세 냅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보유했다. 보유하면 또 세금 내는 게 있어요. 무슨 세? 재산세. 재산세 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일정 가액을 초과했다. 그럼 무슨 세 낼까요?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부세.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약 5천만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서 상위 0.5가 내요. 약 25만 명이 냅니다. 종부세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어요. 언젠가는. 근데 기회가 없죠. 자, 올해 이번 달이죠. 11월 말에 고지서가 오면 종부세 대상자예요. 기다리는데 안 오네요?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선별해가지고 고지해줘요. 자, 여러분들 고지 받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0.5%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긍심 갖고 내면 돼요. 남들 못 내는 거 내는 거예요. 나는 재산세 내는데 종부세는 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이 좀 작아서 못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낸다. 그럼 부동산이 좀 많다는 거예요. 자긍심 갖고 내십시오. 물론 낼 때 아깝죠.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뭐 부동산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있고요. 자, 아까 우리 부동산 팔면 얻는 세금 뭐? 양도세. 양도세까지. 자, 요 5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5가지. 전에는 요거 말고 세목이 요것도 있었어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 이후에 받는 상호세, 생전에 받는 증여세,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부가세,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9개였습니다. 9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세법하고 합쳐가지고 40문제예요. 전에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딱 반반씩 했어요. 근데 17회부터는 세목과 좀 조정해가지고요. 공시법은 4문제가 더 들어왔어요. 24문제. 세법은 4문제를 줄였어요. 16문제. 그래서 공시에는 또 2개 배우죠. 등기법하고 지적법. 그래서 12개에서 24문제 됐고 세법은 16문제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 시험 범위에서 이걸 뺐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9가지 세목 배웠어요. 9가지. 그럼 지금 현재 몇 개? 5개 세목 배웁니다. 이것도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전에 선배들은 9개 배우니까 상호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이거 더 배우려면요. 약 100페이지 이상은 더 배웠어요. 그나마 세목수가, 문항수가 우리 출제 문항수가 줄면서 5개뿐이 안 남았으니까 범위가 좀 줄었죠. 이거는 공부해야죠. 이 정도면 9개보다 5개로 줄었는데요. 뭘. 4개는 없어지고요. 공부할 만합니다. 세법은.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 이게 처음에 들어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세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거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어떤 세금 냈는지, 팔아서 얼마 이익 보면 얼마 양도세 내는지 그거 자꾸 우리 세금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니까 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돈 얘기하는데. 그리고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게 좋잖아요. 절세하려면 알아야지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 됐을 때 세금 안 내면 불이익 받아요. 가산세라든지 가산금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거 잘 알고 내셔야 돼요. 가산세도 비율이 큽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말씀드렸냐? 앞으로 우리 시험 범위예요, 이게. 이거 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초서, 기본서, 문제집 다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1편 조세총론.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 조세총론이에요, 지금. 2편 지방세, 1장 취득세, 2장 등록면허세, 3장 재산세, 3편 1장 국세, 종부세, 2장 양도세. 양도세 끝나면 우리 진도가 다 끝난 겁니다. 책이 한 코스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양도세 배우면 이제 교재 끝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앞으로 배울 순서. 그러면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조세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이고 양도세는 양도 관련인데 사고, 보유하고 파는 거, 이 순서가 좀 아무래도 낫죠. 그래서 목차를 취득세부터 마지막 양도세까지 해서 앞으로 2달 동안 또는 3달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순환해서 돌아갈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26회는 올해입니다. 2015년도 26회 기출문제가 취득세는 3문제 냈어요. 등록면허세 1문제 냈습니다. 재산세 3문제 냈습니다. 종부세 1문제. 양도세는 6문제. 양도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6문제. 자, 그럼 요거 다 더하니까 몇 문제? 14문제. 다 더하면 12문제. 분명히 세법은 16문제라고 그랬는데 요거 다 더하니까 12문제 그냥 나와요. 2문제는 어디 있어요? 조세총론. 조세총론이 항상 2문제. 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방세 몇 개? 7문제. 국세 몇 문제? 7문제. 국세라고 더 많이 내진 않아요. 지방세라고 덜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정합니다. 국세 7개, 지방세 7개, 사이좋게 12문제를. 그 2문제는 조세총론에서 나오고요. 세법은 이렇게 해서 16문제 나옵니다. 자, 26회 때도 이렇게 나왔고요. 24회 때도 그렇고 23회 때도 그렇고 이 비율은 크게 변화 없어요. 대신 작년에 25회 때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25회 때. 25회 때는요. 취득세가 4문제 나왔어요. 보통 3문제 나와야 되는데 1문제 더 나왔어요. 4문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 냈습니다. 즉, 요게 1문제 했다면 이게 3문제인데 요걸 안 내버렸으니까 이게 4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꼭 3문제라고 공식적인 게 아니라 3대에서 4개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1문제 나온다. 이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보통은 1문제 냅니다. 25회 때만 특이하게 안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등록면허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좀 현명했죠. 근데 올해는 했어야 돼요. 어쨌든 1문제 나오니까. 자, 재산세 3문제입니다. 종부세 안 냈습니다. 그럼 무슨 세 냈을까요? 양도세가 하나 더 나왔죠. 7문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더하면 지방세 7문제, 국세 7문제인데 등록면허세하고 종부세는 25회 때 특이는 안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신 매년 1문제는 나왔어요. 다른 연도에는. 올해도 1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25회 때만 약간 특이하게 취득세 4개, 재산세 3개, 양도세 7개.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의 대표적인 것만 냈어요. 자, 올해는 3문제, 6문제인데 12문제입니다. 총 14문제 중에서 12문제인데 결론은 취득세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3문제, 4문제든 어쨌든 우리 세법 중에서 비중은 취득세 높은 겁니다. 다음 재산세 공부해야 되고요. 제일 많이 공부할 게 뭐예요? 양도세 공부해야 돼요. 이 3개가 우리 세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3가지.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 강의에서는요. 조세총론 배울 거예요. 조세총론. 그 다음에 취득세 배울 거예요. 재산세 좀 배울 거고요. 양도세 개념만 좀 배우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진도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 나가면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중요한 것만 한 번씩 타치해 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조세총론에서 배울 때는 용어 정리 위주로 많이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개념 파악할 거고 재산세도 조금 어느 것인지 재산세는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고 팔 때가 제일 중요해요. 상담은 사는 자 파는 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재산세는 우리 학습상에서는 3문제인데 실제 실무에 가면 재산세 상담이 없어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누가 많이 물어본다? 취득한 자가. 양도세는 파는 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개사업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그 상담, 세무 상담을 해줘요. 세무.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 창업하면 그 앞에 보면 세무 상담 아니면 무슨 법률 상담 아니면 무슨 상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무 상담이에요. 세무 상담. 여러분들 잘 배워놨다가 상담 잘 해주셔야죠. 특히 양도세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양도세. 네, 모든 사람들이 팔 때 세금이 궁금해요. 양도세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취득세는 그나마 인터넷 잘 들어가면 그 인터넷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이렇게 딱 어떻게 하면은 그게 대충 얼마 나온다 나오는데 양도세는요 다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다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 공부할 때 양도세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주로 양도세에서 내요. 아까 세법은 16문제 중에 한 문제만 계산이죠. 최근에 양도세에서 계속 계산 문제 냈어요. 올해 26회 때도 양도세, 25회 때, 24회 때, 23회 때, 22회 때 계속 양도세에서 냈어요. 20회 때는 취득세에서 냈는데 보통 계산 문제는 취득세 아니면 양도세예요. 계산 문제 자체가. 20회 때, 18회 때는 취득세에서, 그 나머지는 다 양도세에서.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양도세 주로 냅니다. 물론 그 양도세 계산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할만했어요. 작년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작년에도 조금 어려웠고요. 이렇게 해마다 좀 난이도는 있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으면 풀고 정 힘들면 찍으라고 그래요. 왜? 괜히 부담 갖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문제 중에서 세법 앞으로 몇 문제 맞히실래요? 목표 12개 생각하세요. 12개. 12개에서 올해가처럼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26개 마냥 조금 쉬웠다. 그러면 14개 맞히시는 분들이 대박 많이 썼어요. 근데 좀 어렵다. 그러면 11개 정도까지 맞아야 되니까 세법에서 한 12개를 목표로 잡고요. 좀 더 맞게끔 노력하면 되는데 왜냐면 16문제 다 맞히려면은 여러분 세법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세법만 공부할 거예요? 민법 해야죠. 학개론 해야죠. 공법 해야죠. 많은 과목을 해야 되니까 세법은 12개를 목표로 하되 조금 자기가 이제 시험 보는 날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개 더 맞힐 수도 있고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운대가 맞으면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요. 12개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한 2개만 더 올리십시오. 하나만 더. 한두 개만. 그럼 13개, 14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우리 목표가 됩니다. 자, 12개입니다. 세법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에 대한 배울 범위를 한번 소개했고요. 자, 요거 갖고 우리가 앞으로 세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자, 세법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 기초서 갖고 입문 자료 갖고 한번 용어 같은 거 좀 배울 건데 처음에 배우는 게 뭐라 하냐면 조세총론 배운다 그랬어요. 조세총론. 조세총론은요. 요거 열심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구나. 개념을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세총론에 보면 우리 첫 번째 조세총론에는 조세의 내용과 조세의 분류라고 해서 조세 내용과 분류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일단 내용이 조금 더 힘들고요. 내용에서 좀 잘 나옵니다. 시험은. 자, 1장 조세의 내용. 조세 정의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세의 기본 정의 보니까 두 줄로 돼 있네요. 뭐라고 나왔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게 우리나라 조세의 정의예요. 딱 두 줄로 돼 있네요. 그죠? 예. 이게 개념 분석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하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